잠깐 쉬었습니다. 예. 자꾸 우리 저쪽 마이크에 녹음 잡힌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이렌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자꾸 뜨끔뜨끔해. 적절한 효과음. 저희 네 사람이 지금 사실 여행을 별로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국내밖에 못 가는데. 그래서 지금 상상 속의 여행지 추천 특집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에 이어서 후쿠시마 이거 위험해서 못 가. 그죠? 그래서 저 준비했습니다. 맨날 남의 거 안전한 후려쳐. 곳? 야, 여기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어. 51구역. 51구역. 괜찮다. 에어리어 51. 영어 하지 지금 마. 방금 당황했어.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네. 반대로 미스테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식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식상한데 아무도 모르는 너희들을 위해서 제가 에어리어 51 준비했습니다. 51구역은 미국에 있는 이제 군사 지역인데 이거는 미스테리계의 거의 뭐 미스테리계 예루살렘, 바티칸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그 미스테리의 시작점이 그 51구역이라고 얘기해도 그 정도의 크게 다르잖아요. 역사적인 의의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스테리에서 외계인 관련된 미스테리에서 가장 큰 중요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51구역이고 이거의 기원이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할 텐데 그게 어디냐면은 저기 로스웰이죠. 로스웰 얘기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51구역 전문가처럼 말하지 마. 사실상 이번이 제대로 하는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미스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이 최초로. 사람들 리플 막 달리고. 그러니까 미스테리 방송인 줄 알아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쨌든 정식 명칭은 넬리스 공군 폭격 및 사격 연습장 이 정식 명칭인데 네바다 구름레이크 공군기지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공군기지야 원래는. 가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은 위치는 네바다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랑 가까워요. 라스베가스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 지구본으로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가면은 미국 서해안에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어요. 라스베가스랑 가까워요? 예, 가까워요. 네. 어쨌든 외계인들이 도박하러 오셨나? 그러니까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일단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맥케런 국제공항에 내려요. 얼마 정도 돈이 드나 했더니 항공권이 아메리칸 항공을 타면은 약 169만 9,900원. 편도? 왕복입니다. 왕복이 그거밖에 안 돼요? 유류비 해가지고 제일 싼 게 169만 9,900원. 보통 9,900원 넘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한 200에서 250만 원 잡으시면 되는데 싼 걸로 가세요. 이거 뭘 중요하다고. 어쨌든 도착합니다. 맥케런 국제공항에. 생애 마지막 여행인데 비싼 걸로 가야지. 좋은 걸로 갈 텐데. 알았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차를 렌트해야 돼. 차 렌트 비용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60입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63,000원 정도 하루 렌트인데 하루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렌트하면 되고 뭐 기름값 조금 있으면 되고 못 올 뿐이지. 내비를 찍습니다. 올 수 있어. 내비를 찍으면 북서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180km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천공항에서부터 거기까지 51구역까지 도착하는 비용을 대충 해보면 인천공항 출발 51구역 찍고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용이 약 18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면 갔다 오실 수 있는데 못 올 수는 있지만 편도로 끊으세요. 편도로. 거기 딱 도착하잖아. 도착하면 마중 나오는 게 있어요. 헬기. 그죠? 무장 헬기 블랙호크가 마중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헬기가 와요. 헬기가 와가지고 오지 마라. 근데 얘가 미사일을 쏘진 않아. 근데 정말로 헬리콥터 돌아가는 거. 로터. 59경 기관총. 아니 그거 말고 헬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로터. 로터 말고 발칸. 날아가기 위해 돌아가는 거 뭐야? 프로펠러. 프로펠러. 그 로터입니다. 그게 로터. 그래? 프로펠러로 꼭 그 차를 닿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근데 블랙호크를 적절해서 블랙호크를 안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나고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표지판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뭐 출입 금지 이건 당연한 건데
촬영 금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촬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무리- 우리 미군 기지만 해도 다 촬영 금지인데. 근데 아무리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어도 어떻게 알고 와요.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우리 그리고 같은 사람이 고픈 사람들은 그게 뭐 촬영하면은 뭐 사살될 수 있음 이런 건 안 붙어 있습니까? 사살 붙어 있어요. 또 진짜로? 어떤 게 붙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단 침입 시에 발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경고 없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경고하지 않고 그냥 발포합니다. 진짜요? 예, 장난 아니죠. 그리고 준비 방탄복 입고 방탄복, 방탄 헬멧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돈 걸 많이 준비해줍니다. 깨지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응. 구글맵에서 보니까 리뷰가 912개나 있네요. 그래요? 갔다 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봐요. 진짜?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갔다 오는 걸로 인증 사진 올리는 게 또 좀 있습니다. 미스테리계에서. 그렇죠. 어. 그래서 1년 이상 성지순례.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럼 1년 이상의 휴가 오픈 항공권을 항공권을 1년으로.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실력 행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방금 전에 리뷰를 읽어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슬프다. 한국 사람들이 리뷰를 달았어. 어쨌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그게 그 그럼 문제예요. 뭐가 있는 왜 겁니까, 그렇게 거기? 군사 시설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군인들이 일단 그 얘기 할 건데 군인들이 오긴 오는데 그 군인들의 견장이 없어요. 견장 없는 군인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고 인공위성 사진상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지하 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다 모르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하기로는 뭐 특별한 데가 아니다. 그래서 발표된 건 이제 유투기, 왜 높이 노는 거, 냉전 시대 때 사용됐던 유투기나 SR-71 정찰기, 스텔스기 그죠?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를 개발해왔던 곳이다. 그래서 너희를 막는 거다라고 그냥 비밀 했어요. 무기 시험장이다. 그렇죠. 근데 요걸 발표한 것도 최근입니다. 아주 최근이에요. 원래는 없다고 그랬어. 이딴 거 없다. 60년 동안 가리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되게 오래된 곳인가 보네요. 그렇죠. 숙박시설 얘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구역 주변에 유치장. UFO 그 관광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UFO를. 그래서 그 모텔 중에서 리틀 에일리언이라는 그 모텔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박하시면 돼요. 여기 왜 유명하냐면은 음모론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음모론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거죠. 로스웰과 연결돼 있어요. 로스웰 얘기를 조금 이따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은 로스웰을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나는 로스웰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UFO 얘기할 거야. 증거를 잘 얘기할 거야.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UFO가 떨어진 것 같아. 근데 빨리 얘기해, 빨리. 빨리 얘기해. 떨어진 UFO가 어디 있냐? 51구역에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미국이 떨어져. 근데 소련도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겠습니다. 소련. 그래도 드디어 너무 이상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최 사장의 UFO가 덕력이 그러니까 덕력이 이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 네.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그게 믿나 이랬는데 야, 아니야. 옆에서 맨날 듣다 보니까 그럴 듯하기도 해요 요즘은. 어쨌든 근데 UFO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UFO라고 생각하는 최신 그 미국의 어떤 전투기. 그렇죠. 그런 미국은 것들이 그렇게 있을 발표하고 텐데. 있는 거야. 이거는 UFO가 아니다. 전투기 그런- 실험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거. 그런데 특이한 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가서 아주 멀리서 촬영해도 아주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각으로 낳는 비행기를 본다거나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목격담이 거야. 있어요? 목격담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그죠. 그냥 가서 찍기만 스피드 카메라 같은 걸로 찍기만 하면은 100% 보게 되는 정도로. 진짜? 진짜? 근데 이제 그게 그 찍고 있으면은 기관총 세례가 날아올 수 있다. 기관총 그죠. 미사일 이런 게 그지, 날아올 그죠. 수도 있고. 블랙호크가 마중 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쫓아내요. 촬영 자체가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로스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은 다 몰라서. 그럼 도대체 로스웰이랑 51구역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그 이 얘기를 위해서 로스웰 얘기를 잠깐 하고 아주 오래된 그렇죠. UFO 전승담을 그렇죠. 전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그 기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51구역에서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서 이걸 좀 여행기를 마칠 텐데 일단 51구역 얘기하기 위해서 로스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로스웰 사건 51구역은 잠깐만 그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 독립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로스웰 사건이 있었는데 1947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된 거야. 그런데 원래는 모든 극비 자료는 50년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모든 음모론에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로스웰 사건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로스웰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목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목격한 사건이 이게 문제인 거죠. 일단 증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려고 추락하기 전, 그 다음에 추락할 때, 추락한 다음에로 나눠가지고 목격담을 좀 얘기를 하면 추락하기 전에 비행기 조종사였던 여러 사람들이 봤는데 케네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비행을 하면서 보게 돼요. 9대의 이상한 물체가 보통 날아가는 비행기의 약 3배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 우리 이상한 걸 목격했다. 이거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일 날 마을 주민들이 뭘 보게 되냐면은 항공을 가로질러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물체를 보게 되고 사막에서 섬광과 함께 큰 폭발음이 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민들이 신고해요. 뭐 이상한 거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농장 주인들과 가족들이 그 떨어진 데 가본 거야. 뭐가 있나 하고 갔더니 로스웰에서 약 120km 떨어진 야산에 금속 파편이 널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은박지라는 것도 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걸 막 찾아봤어. 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은 UFO를 실제로 봅니다. 이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금속 돔 내부로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갔더니 심하게 그을려 있는 어떤 타버린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30분 동안 또 주변을 수색해서 살아있는 외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 살아있는 외계인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어. 그래.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발견을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와요. 그 군인들이 봉쇄하고 민간인들한테 발설하지 말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 증언을 좀 들어볼게요. 증언을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외계인을 봤는데 사람처럼 생겼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전혀 없고 둥그스름한 머리에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키가 150 정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외계인이죠. 네. 그 전형적인 외계인의 기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웰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외계인 하면 뭘 떠올렸냐면은 문어를 떠올렸어. 화성에 그죠? 뭐 문어같이 그죠? 문어같이 생긴 애가 막 그런데 로스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외계인에 대한 이미지가 다 바뀌게 된 거예요. 눈이 크고 그렇지. 까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식 명칭이 그레이야 얘네가. 그레이 외계인을 보게 됩니다. 정부가 보도합니다. 뭐라고 보도하냐면은 미 공군에서 보도해. 이렇게 보도합니다. 실제로. 비행 접시 잔해가 발견됐다. 그 다음에 로스웰 공군기지 인근에서 외계 비행 물체의 잔해를 수거했다라고 공군에서 발표해. 실제로. 난리 난 거죠. 이때 발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월터 하우트. 이 사람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월터 하우트라는 공보 장교가 이걸 발표해요. 그리고 24시간 후에 갑자기 발표 내용을 번복합니다. 발견된 거는 비행 접시가 아니었다.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월터 하우트를 경고합니다. 너 왜 허위 정보를 막 경솔하게 유출했느냐 하고 경고를 했는데 재밌는 게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 월터 하우트가 한 개가 특진해요. 그거 웃기지 않아? 잘못한 애야. 허위 정보를 유출했어. 갑자기 뭐가 생각나? 얘기 안 그죠? 하죠. 뭐예요? 어쨌든 허위 정보를 유출했는데 그 다음에 한 개가 특진시켜줬다라는 거죠. 입막음. 그렇지. 에이, 그럴 그런데 리가 있어요. 월터 하우트가 나중에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 예. 중요해. 어쨌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번복이 있고 사람들이 막 정보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반전 얘기를 하려고요. 이제 로스웰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월터 하우트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면 2005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공개해라 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시 비행 접시 파편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사체를 실제로 봤다. 당시 외계인 사체를 분명히 목격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속 재질의 비행 접시 파편을 관찰했다. 이렇게 그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비행 물체의 잔해를 이제 이게 51구역과 연결되는데 미국이 수거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행 접시는 약 3.6에서 4.5m 크기고 1.8m의 높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쬐꼬만 하네요.
조그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타고 있는 애들은 한두 명의 애들이 타고 있고 작은 애들이 타고 있다라는 거죠. 키도 작고 머리가 크다. 그렇지. 눈도 크고. 근데 얘도 아까랑 똑같이 얘기해. 10살 정도의 어린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10살인데 방수 어떻게 웹투를 알아요? 타고 있다. 예? 10살 정도 어린이 정도 키가 키가. 그 형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귀엽겠다. 근데 어쨌든 월터 하우트가 이런 증언하고 죽었잖아. 그지? 근데 월터 하우트의 상관이었던 마샬 소령도 아주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관이었어. 월터 하우트의 상관이었는데 기상관 측령 기구 아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이걸 은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우트의 발언이 문제가 돼요. 미국 사회에서. FBI가 이걸 조사하는데 2011년에 FBI가 하우트의 발언을 조사한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돼요. FBI의 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가 솟아오른 원형의 비형 접시 3대가 발견됐고 각각에는 90cm 길이의 사람의 모습을 한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FBI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공개됐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스웰 사건 일단 마무리할게요. 로스웰 사건은 지금 자세히는 못 다뤘는데 몇 명만 뽑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니다. 정말로 기상용 뭐 조사 기구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떡밥이야.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미국 정부가 은폐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진짜 신무기가 있어.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신무기여서 이걸 은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일단 로스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외계인인 거지. 그러니까 외계인은 실제로 그 사람들의 보고 증언을 종합하면 절대로 그런 신무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때는 1947년이기 때문에 뭐 신무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 그런 거야. 예. 그리고 지금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걸 인터뷰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 살아있는 외계인을 아까 만났잖아, 그지? 이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 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그걸 공개해.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로스웰은 사실은 이걸 안 믿기는 좀 어렵다. 아니, 계속 지금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중에 할 것처럼. To be continue. 그래서 이 사장의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외계인 같은 형체를 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상 공식적인 건가요, 지금? 아니죠. 미국은 아니라는 거야. 아까 뭐 FBI에서 발표했었을 때. 그러니까 FBI가 하우트의 증언, 유언을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이 문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조사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그거를 봤다는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너무 많아.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대부분 다 일치하고 되게 여러 부분 거의 그거의 신약에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걸 쓰는 거잖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썼는데 그게 일치하잖아.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여러 명이 쓰는데 그게 일치하고 그래서 그러면 로스웰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51구역이랑? 로스웰 사건이 그렇게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럼 UFO가 어디 있느냐? 나 지금 빠져들고 있어. 재밌다 이거. UFO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51구역에 있다는 거죠. 아, 그때 그 그렇지. UFO 잔해.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언을 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51구역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그나마 좀 볼만한 사람들은 한 3-4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좀 내용이 바뀐 겁니다. 51구역을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야. 첫 번째는 밥 라자르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근무했던 뭐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죠. 네. 그 폭로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존 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필 슈나이더라는 사람인데 죄송한데 이거 지금 무슨 영화 보고 떠드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다 조사한 거지. 밥 라자르는 제 생각에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채용됐어. 자기 어디 채용됐는지 몰라. EGNG라는 데 채용이 돼요. 그래서 EGNG? 버스가 다 이렇게 막혀있는 그러니까 차창이 다 막혀있는 버스를 타고서 여기 그 공군기지에 가가지고 S4라는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다가 뭘 보냐면은 9대의 UFO를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은 전 잘 모르는데 역공학이라는 게 있대요. 역설계, 역공학. 예. 이게 뭐냐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TV를 본 거야. TV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거죠. 그걸 거꾸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조사하는 역할을 이제 역공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벤츠를 하나 사갖고 그 엔진을 뜯어가지고 그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온지 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역공학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아서 갔는데 그 UFO가 너무 신기했대.
근데 미국 마크가 찍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의 최신 시험 무기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한번 조사해보자. 이상하잖아. 미국이 만들었는데 이걸 조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해 보였대. 왜냐면 다 미니어처 같은 거야. 의자도 작고 조종관도 작고 이거 사람이 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문서를 보게 되는데 어떤 문서가 있냐면은 문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라는 문서를 보게 돼. 그러고서 나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문서에 외계인 있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쫓겨나. 그러니까 외계인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것 같은데 자기 말로는 서류들 가운데에서 비인류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직접 외계인도 복도에서 봤다고? 그렇지. 그걸 놀랐다는 거야. 그걸 보고서. 무슨 맨인블랙 같네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나와서 그 방송국에 가서 이 내용을 폭로하는데 왜 방송국에 와서 폭로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의 기록들이 다 지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 사람이 총격을 받아. 그래서 내가 방송국에 폭로하면 미국도 날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판이 엄청 많아요. 정말로 어떤 기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다는 게 얘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라자르인데 존 리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되게 명망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예. 클린턴도 여기 연결돼 있어요. 클린턴이 자서전을 써.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취임하기 전에 51구역을 조사해달라고 원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도 그때 웃었대. 야, 이거 웃긴다. 그런데 책을 구입해서 클린턴이 읽었다는 거야. 대통령 클린턴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흥미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였던 웹스터 후벨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조사해봐라 라고 했는데 뭘 알게 됐냐면은 대통령이지만 기밀 취급인가가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기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1구역에 대한 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후벨은 정치적으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클린턴이. 때때로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클린턴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으셨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거 아닌가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주인은 시민인 거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대리자인데. 그게 실제로 그런 구절이 있다고? 그렇죠. 51구역을 자기가 뒤져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렇지. 비밀인가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 비밀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거기서 아까 그 헬기 조종사나 군인들도 어느 정도 제한된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대통령은 못해. 근데 여기에 이건 또 다른 영역에서의 미스테리인데 마제스틱 10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클린턴 제가 검색해봤는데 깜짝 놀란. 그러니까 이거 좀 시사하는 게 있는데 빌 클린턴이 이거 4월 5일자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2일 ABC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쇼에 출연해서 어느 날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대요. 클린턴이. 근데 그거는 뭐 놀랍지도 나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해서 얘기를 옛날에 클린턴이 했던 얘기들을 고려하면 저 얘기를 그냥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맞아 들어가는 게 있긴 있네요. 독실이 이거 빠져들고 있어. 아니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야 이걸 파면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 어쨌든 빨리 마지막 필 슈나이더 얘기를 하려고요. 필 슈나이더는 누구냐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그 누구에 해당하는 인물이냐면은 바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죽을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필 슈나이더는 알았어요. 잘 들어야 돼. 미스테리계에서 그 폭로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이걸 폭로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야. 근데 지금 최 사장 눈빛이 신념에 가득 차 있어. 장려하죠. 니네한테 이거 내가 일말의 의심 없이 이게 지금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장난입니까? 팩트를 근거로 한 사실인데 그죠? 아니 아까까지 후쿠시마 할 때 피곤해하다가 갑자기 막 살아났어. 어쨌든 보자. 미국 내에 있는 지하 비밀 군사기지의 외계인 존재를 폭로하면서 이제 슈나이더가 이제 어쨌든 필 슈나이더는
그 과학자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오토 오스카 슈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과학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스피드 카메라를 발명하기도 했고, 필라델피아 실험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실험이나 원자탄. 복잡한 게 많아. 그러니까 미스테리기에는 방대해. 그래서 어쨌든 원자탄, 수소폭탄 등의 핵폭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게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의 아들이구나.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도 부친의 뒤를 이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블랙 버젯이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슈나이더가 이거를 잘했던 것 같아. 폭탄과 관련된 거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미국 정부랑 같이 덜스라는 지하 기지가 있어요. 덜스 지하 군사기지 건설 현장에서 그 지하 기지를 건설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지하 기지를 건설했어. 어마어마한 그 땅굴을 파는 기계가 있대.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비밀은 아니고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지하 기지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파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벽 한쪽이 무너지면서 외계인들을 만납니다. 외계인들을 만나는데, 오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해. 외계인들이 사격을 하기 시작해요.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총을 쏘나요? 근데 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외계인 목에 어떤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서 레이저가 나왔대. 근데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은 되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돌발적인 총격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여 명의 공사팀이 같이 즉시 응사했어요. 그래서 총격전이 있었고 우리가 무전을 쳐가지고 50명의 사람들이 또 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외계인이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다 사살됐어요. 그리고 우리 쪽도 3명을 빼고서는 다 사살됐는데, 필이 이때 그 레이저에 실제로 맞아. 가슴을 관통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려요. 코발트 암이라는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실제로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이제 실제로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 그리고 손가락도 다 잘려나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1995년부터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이제 그 지하기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교전했던 외계인들이 실제로는 외계에서 온 애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대.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얘들은 외계에서 온 애들이 아니라 약 100만 년 전부터 지하에서 살고 있었던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외계인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좀 다들. 근데 지금 독실이는 빠져들었어. 빠져들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자살하는데 자살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얘기 하냐면은 실제로 필 슈나이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만약에 자살했다면 그건 타살된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총을 갖고 다녔어. 항상. 왜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런데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자살했냐면은 정부에서 이거 부검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합니다. 근데 결국 밝혀낸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제 호수로 목을 감아서 질식사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부인이 증언할 때 필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 어깨를 사용하지 못했대. 그리고 손가락도 없었다는 거예요. 왼쪽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어. 그런데 끙끙 불가능한데 어깨를 올려가지고 목을 3번 감아서 자살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한테는 총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정부로부터 죽은 것 같다. 정부는 손가락 없어가지고 자살하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 왜 굳이 그렇게 죽였을까요? 왜 군인들이 뭐라고 하죠?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거 근데 로스웰이랑 상관없잖아. 이게 51구역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어 지금. 지금 선생님 분위기들이 안 좋아. 야 이거 51구역 이거 무슨 상관이야? 정리. 깡 선생님은 제가 지금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깡 선생님은 진짜 완전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고, 김도님은 지금 진짜 한심하다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고 한심하다 표정처럼. 아무리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은 어떤 플라톤의 동굴이 생각나요. 진리를 보고 온 사람에 대한 너희들의 이런 태도가 꺼져 갖다 붙이지. 장난이야. 어제 볼게요. 내가 진실을 말해줘 또.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 슈나이더에 대한 얘기 좀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이게 사실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51구역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51구역의 어떤 그 시작점이 되는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지. 로스웰 사건에서 증언자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뭔가가 떨어진 것 같아.
그게 뭐가 떨어진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떨어진 것이 어디 있는 걸로 보이냐면은 51구역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게 외계인이 아니고 최첨단 미국의 무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무기를 관리한 사람이 국민이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 통수권자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도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얘기까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51구역은 이제 거의 묻혀가고 있어요. 사실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어. 그건 이제 호주에 있는 파인갭이라는 건데 그건 다음 기회에 51구역을 대체하고 있는 곳으로서 파인갭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 관련된 사진 자료나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이거 그러니까,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근처, 그러니까 네바다 지역에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 중에 그 이상한 비행 물체들을 봤다. 그렇지. 찍혔다. 이런 증언들도 많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이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랑 거짓이 섞여 있을 때가 사실은 진실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거짓말치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인 거야. 그런데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미스테리고 웃긴 얘기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다음에 학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만 믿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나한테 정보를 통제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고 만약에 정말로 진실과 진리를 보려고 한다면 듣기 싫어. 미스테리를 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그 약간 기대가 실망스러운 게 딴 거 아니고 실망스러워. 51구역에 대한 증언이 그럼 맨 처음 소개했던 그 밤 라자르 없는 거네요. 밤 라자드밖에. 아니 그거 말고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간추려가지고 왜냐면 슈나이더의 그 증언은 너무 그 인간 70명과 외계인의 70명의 맞다이 하죠. 이거는 너무 좀 상상력의 크기가 너무 거대한 거야. 압도적이다. 근데 왜 필 슈나이더 심지어 그 외계인들은 땅 속에 거주하고 있었다. 근데 밤 라자르가 사실 듣기에는 어떠냐면 밤 라자르가 했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된 거냐면은 자기의 상상력을 넘어섰기 때문인 건데 사실은 지금 필 슈나이더의 증언을 사람들이 더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정황이나 살아온 인생이나 그 사람이 관계됐던 자료들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경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뭐 상처도 있었다. 그렇지. 이거지. 근데 근데 레이저를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나? 간신히 살아난 거야. 그 상처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암 선고를 받았고 했던 거죠. 어쨌든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오랜만에 미스테리 한번 했네.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솟아난 땅바닥에서 솟아난 외계인들한테 레이저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 생각은 해봐요. 진짜로 실제로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증거는 없죠. 없다는 증거도 없고. 없다는 증거는 없고. 근데 사실 이거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좀 더 붙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스테리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건데 사람들이 잘 좀 허황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 그레네이다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레네이다 협정이 뭐냐면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기 외계인들과 한 협정인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문서들이 발견되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 라자르도 그레네이다 협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필 슈나이더도 그레네이다 협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외계인들과의 협약이야. 근데 신기술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외계인들한테 소를 실험용으로 납치해 사용하고 일부 국민들을 이식장치 실험에 이용하도록 허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을 받은 대신에 실험해도 된다. 소 그리고 인간은 생체 실험을, 그지? 근데 인간한테는 뭘 하기로 했냐면은 인체는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는 납치해서 죽이거나 그건 괜찮아. 그런데 인간은 다만 이식 실험, 그러니까 장치를 약간 주입하는 실험까지만 허가했는데
나중에 이제 외계인들이 이 규약을 점점 악용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인간을 납치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인간과 서로 불신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허황되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인하고 있기 때문에 등 돌리지 마. 등 돌리지 말고. 그래서 흥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외계인들이 있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지. 우리 정부 측이랑 딜을 하겠지. 야, 너네 우리 있는 거 까발리면 내 죽여버린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까?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나노 기술도 빼오고 스텔스도 만들고 뭐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최 사장님이랑 차 안에서 하면서 저는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듣기 싫어. 이게 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왜냐하면 반론이 다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음모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론들이 다 있어요. 그 미국 정부의 어떤 공식 해명도 있고 다른 사람들 과학자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있고 내가 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렇지, 나라도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 지미 카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미 카터 맞는지 모르겠어.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게 막 유행했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 외계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폭로하고 51구역도 폭로하겠다라고 대통령 된 다음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항의해서 막 보내요 문서를. 왜 하기로 했는데 안 하냐? 다 씹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잘 모를 때는 얘기할 만한 게 있었다가 실제로 보면 이건 도저히 얘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인륜의 한 어떤 그런 생체 실험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에이다 협정 같은 경우에도 이걸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중요하지만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는 그 어떤 현상 자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그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근데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가요? 현대 사회 그 스트레스에 지친 인간들이 어떤 자기 삶의 탈출구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외계의 존재들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이런 진리 전달의 단절. 오는 어떤 슬픔. 김도희님 그 상담 좀 해주시죠. 상담을 같이. 지금 제가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냐면 사실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둘이 막 옥신각신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얘기하기 귀찮아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 견해는 좀 그래요. 저는 이걸 갖고 비판했었어요. 그럼 51구역에 대통령도 액세스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5명, 10명이겠냐. 그 안에 연구원이라든가 죽을래? 왜 걔들 12명 맞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연구하는 과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아주 총 핵심 정보는 아니더라도 외계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몇백 명 수준은 되지 않겠냐.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1구역에 근무하는 사람만 그렇지,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도 맞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꽤 있을 텐데 저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기 쉽지가 않다. 인원이 많아지면. 그리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든가 애국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어떤 최신 무기들에 대한 거라면 그걸 유출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는 거는 가능한데 외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커다란 사실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거를 그 제한된 정보를 수백 명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한두 명? 그렇죠.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한두 명은 아니고 사실은 많아요. 아까 전에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증거자들은 말도 안 되게 마을 다니고 몇천 명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아주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걸 집단 무의 어떤 유흥의 집단 무의식이나 뭔가 봤겠지. 병리적 현상으로 처리하기에 그러니까 뭔가는 봤겠지. 근데 그게 외계인이라는 증거는 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자기 주장의 그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가정들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구역에 있는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완벽하게 입막음이 돼야 되고, 그렇지. 그 사람들은 뭐 정보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근데 되고. 중요한 거는
입막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외계인들이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또 너무 많은 거야 가정들이. 근데 그건 잘못된 접근 방식이야.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외계인들이 그 아주 가까운 은하에서 날아온다고 해도 몇 억 광년이잖아요 이게.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또 가정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간 여행이라던가 거의 빛주 속도에 가깝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뭐 그 웜홀이라느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너무 증명 부담이 큰 가정들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제가 비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비밀 유지가 안 될 거다 수천 명 단위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최신의 기밀 그러니까 UFO는 없었어. 그리고 군사 쪽은 최신의 기술만 있었어. 근데 그건 어떻게 지켜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애국심에 관련된 게 들어가면 인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외계인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 그리고 외계인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30년 앞서 나갈 수 있는 최신 뭐 군사 기술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밀 유지는 가능할 거라 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폭로자들이 어떻게 폭로하냐면은 유언으로 남기거나 죽기 직전에 왜냐면 어떤 계약을 하냐면은 이걸 폭로했을 경우에 가족에 대한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애국심을 여기다 엮어놔요. 근데 폭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죽을 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죽을 때 사람들이 무조건 진실을 말하는 거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면 죽을 때 폭로하면 안 되죠. 죽은 다음에 남은 가족도 어떻게? 근데 필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혼도 하고 실제로 가족이 없었어요. 이혼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게 그 깡선생이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야 되고. 어떻게 옵니까? 외계인들이. 가장 가까운 거기 어디죠? 배가성이 20억 광년인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20억 광년이면 수억 광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요?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한 230만 광년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랑 비슷한 환경인 행성들을 얘기하면은 몇 광년 거리도 있어요. 우리 은하에도 많이 있기는 해요. 게다가 지금 재밌는 게 나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을 왜곡해서 가고 있는 걸 연구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그 독실한테 한번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공식적으로 나사가 돈이 없구나. 네, 그 얘기했었어요, 그죠? 돈이 근데 없구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논문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관심들이 필요하구나. 나사는 불쌍한 집단이다. 사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연구비와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돈이죠. 근데 저도 그렇게 이론상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게 절대 없다. 그만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능성은 있어. 언제나. 뭐든지. 그런데 나는 좀 못 믿겠다. 아직까지는 이거를 믿을 만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로 들어가면 사실 선생님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있다고 믿냐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 좀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상상 속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리 여행지 후쿠시마에서 51구역 외계인들이 나타나는 51구역까지 다뤄봤는데 재밌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되고. 난 재미가 아니었는데 진지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 바보. 근데 지금까지 미스테리 되게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많이 못했어. 그러니까 얘기를 좀 즐기고 싶은데. 제대로 한번 하자 우리.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미스테리로. 왜냐면 외계인 해달라고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맞아요. 제가 외계인을 종족별로 분류해가지고. 저는 최사장님이랑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갖고 이제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 귀찮아.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 너 신도 연결시키잖아 외계인. 그러니까 원래 신과 이거 연결시키고 싶은데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미스테리 서클과 연결시켜가지고. 일단 우리가 14회 여행지 두 곳은 후쿠시마랑 51구역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데가 준비되어 있죠. 이스터 섬하고 세도나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일주일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신 다음에 다음 여행지도 이스터 섬 세도나는 아까 얘기했었나요? 네. 미리 알려주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14회는 뭐 일단 뭐 여행지인데 뭐 한마디 찰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 다음 좋은 곳 이스터 섬이랑 세도나 기대해 주시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여러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7, 6.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3, 2. Check ignition and may God's love be with you.